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업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산업재 기사가 125건, 금융 및 지주사 104건, 소재 섹터에서는 70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산업재 섹터에서 몇 주간 다루었던 현대산업개발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에코프로 BM의 사건 사고도 확인되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지난 8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승강기가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요진건설산업은 컨소시움을 구성해 사고가 난 건물에 승강기 설치건을 공동 수급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를 생산하였고 요진건설은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요진건설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상시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승강기 공동수급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생산이 아닌 설치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두고 이익을 챙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요진건설이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계약 형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에 관한 확인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기업 리스크와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 모두 높은 단계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삼표산업을 비롯하여 이번 주에 현대엘리베이터 외에 사업장 안전보건 이슈는 또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및 반도체 섹터의 신성 ENG인데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신성 ENG 용인 공장에서 4일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신성 ENG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인 리스크까지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21일 에코프로 BM의 청주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큰 사건이었지만 공장 화재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6.6%로 다소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에코프로 BM의 핵심 임원들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주가는 1월 28일 3개월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맺은 공급 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BM의 회장도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과 수사하는 패스트트랙, 즉 긴급 사건을 적용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범죄 중에서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클 때 적용됩니다.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외국인이 약 1290억을 매도했습니다. 해당 사건들로 에코프로 BM의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과 도덕성 문제 리스크는 상승하였고 기업 리스크는 2.4로 높은 단계입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에너지 섹터의 한국전력입니다. 한전은 기업 리스크가 5점으로 가장 심각한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달 사업장 안전 보건 이슈로 저희 ESG 위클리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환경의 기후변화 이슈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주 발생한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한전의 석탄 발전과 ESG 경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전력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는 환경 측면에서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4년간 선정되었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린본드도 다수 발행하여 ESG 경영을 홍보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석탄 발전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 발전 사업 출자안을 통과시켰고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유럽 투자자 18곳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르겠다는 기업들의 약속과 충돌한다며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발전 투자 철회를 요구하다 한국전력이 뜻을 바꾸지 않아
2021년 1월 모든 자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전은 2010년부터 호주 바이롱 광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바이롱 지역은 호주 중서부 지역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마을입니다. 한전은 이 사업에 총 8,269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2019년 호주 정부의 독립평가위원회로부터 개발 허가 반려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한전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하였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이 불발되면서 지난 2월 11일 주가는 전일 대비 1.96%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속가능 발전소의 플랫폼에서 한국전력의 주가와 ESG 리스크 점수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한전의 주가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기업의 리스크는 당시 2.9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5점으로 가장 높은 리스크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ESG 리스크에 대한 대응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ESG 이슈는 기업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오늘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SG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ESG 리스크 점수를 매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급해드린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